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은 마이토시스라는 논문입니다. 라지 메모리 머신에서 특히 누마 아키텍처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메인 메모리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요즘은 테라바이트 단위의 메인 메모리가 장착된 CPU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TLB의 사이즈는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TLB 커버리지 혹은 TLB 리치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TLB 미스가 계속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페이지 테이블 워크의 중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페이지 테이블 워크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할 때 리모트 디램 액세스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페이지는 메모리 제로, 즉 노드 제로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페이지 테이블들은 다른 소켓 1, 2, 3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이토시스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토시스가 무엇이냐? 마이토시스는 사실 체세포 분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대로 동일한 것이 복제되는 것인데 동일한 것이 복제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복제하느냐? 마이토시스에서는 여러 소켓에 걸쳐서 페이지 테이블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복제함으로써 페이지 테이블 워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누마 이펙트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OS에서 투명하게 담당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알아야 하는 버추얼 메모리나 누마 아키텍처 같은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상정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이토시스라는 것은 리눅스의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맨폴리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맨폴리시라는 것은 리눅스에서 누마 아키텍처에서 어떤 메모리를 어느 노드에 할당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여러 맨폴리시가 있지만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first touch, 실제 이름은 괄호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리브 정책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제가 맨 페이지를 아래 복사를 해놓고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정책, 논문에서 first touch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할당이 트리거된 CPU, 그리고 그 CPU가 있는 노드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 즉 로컬 노드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컬 노드의 메모리가 부족을 하다면 다른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리브 방식입니다. 인터리브 방식은 페이지를 할당을 할 때 여러 누마 노드에 걸쳐서 1대1, 1대1대1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어느 누마 노드에 할당하는지,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할 워크로드들은 TLB 커버리지를 한참 벗어난 상당히 큰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는 메모리 인텐시브 워크로드들을 사용을 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멀티소켓,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소켓 시나리오입니다. 멀티소켓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워크로드가 여러 스레드가 함께 동작을 하는 경우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이 여러 누마 노드에 흩뿌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memcachd를 돌렸을 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배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레벨 L4부터 L1은 L4를 루트, L1을 리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소켓 0부터 소켓 3까지 여러 소켓에 걸쳐서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소켓 1, 그리고 L1,
여기 있는 40K라는 것은 L1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중에서 총 40K개가 소켓 1에 할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40K개의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하나 안에는 최대 512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 활성화된 것들 중에서 각 누아 노드별로 4M, 6M, 4M, 4M 총 18M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소켓 1으로 포인팅 되는 것은 6M, 나머지는 전부 리모트 누마 노드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67%라는 것은 전체 페이지, 활성화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중에서 리모트 액세스를 유발하는 것이 67%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숫자들을 봐도 리모트 페이지 테이블 액세스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맨캐시 D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여러 누마 노드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 왜 발생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의 할당이 온디맨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가 커널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데이터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온디맨드 방식으로 할당을 하는데 왜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성능상 결과가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가 할당이 됐고 그 안에 최대 512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레드가 함께 동작을 하다 보면은 512개 중에서 첫 번째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요청한 것에 의해서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의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나머지 511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아직 사용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즉,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생성되는 시점과 그것이 사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특히 오픈MP 같은 경우에 메모리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스테이트와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 스테이트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더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시나리오는 워크로드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태스크가 소켓 간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로드 밸런싱 혹은 잠재적인 파워 이슈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태스크를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태스크가 마이, 태스크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린 이 표를 보기보다 논문에서 제공을 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베이스라인입니다. 페이지 테이블과 데이터 페이지가 모두 로컬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LPLD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페이지 테이블과 데이터 페이지가 모두 리모트 노마 노드에 있는 경우입니다. RPRD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페이지는 로컬 누마 노드에 적재되어 있지만 페이지 테이블은 리모트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RPL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RPLD 케이스와 첫 번째 LPLD 케이스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정확하게 페이지 테이블이 리모트 누마 노드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능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세스가 방해를 하고 있는 RPILD 케이스 혹은 프로세스가 다시 마이그레이션 돼서 페이지 테이블은 로컬에 있지만 데이터만 리모트에 있는 LPRD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로 나눴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러 워크로드를 돌려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 워크로드를 돌렸고 그때
걸린 사이클을 표시를 한 것인데요. LPL들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모든 사이클을 노멀라이제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빗금 쳐진 부분은 전체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이클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RPLD 케이스와 LPLD 케이스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페이지 테이블 워크에 존재하는 누마 이펙트가 실존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그래프를 지워두고 생각을 해보면 페이지 테이블 워크에 누마 이펙트가 확실히 존재함을, 즉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하는 사이클이 리모트 누마 노드 액세스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마이토시스라는 기법을 제안하는데 마이토시스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테이블을 복제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할 것이고 그것을 프로세스 단위로 잘 지원하기 위한 간단한 폴리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타겟하는 워크로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LB 커버리지를 한참 벗어나는 메모리 풋프린트가 큰 메모리 인텐시브 워크로드를 설정을 했고 특정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마이토시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연한 컨피규레이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이토시스에서 마이토시스의 디자인 컨셉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입니다. 논문에서는 간단한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제본들, 레플리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물리 메모리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 메모리 할당을 하기 전에 마이토시스에서는 각 누마 노드별로 특정 영역을 예약을 해둔 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러 존재하는데 그런 기법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은 그 레플리카들 간의 동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이토시스에서는 공격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레플리카가 변경됐을 때 나머지 복제본들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켓이 많이 늘어났고 복제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레플리카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액세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변경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4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켓이 n개라면은 n개의 레플리카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 4n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액세스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마이토시스에서는 페이지 디스크립터를 사용합니다.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기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즉 페이지 디스크립터에 다음 레플리카를 향한 포인터를 설정을 해두고 그들을 원형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4n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했던 것이 디스크립터 한 번,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한 번, 총 2번 곱하기 n 해서 2n번으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터널에서도 페이지 테이블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현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리눅스 기반으로 했고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PVOps를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VOps는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데 아래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관련된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들은 여러 인다이렉트 콜들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마이토시스를 켰을 때 혹은 껐을 때 각각 각 케이스별로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시스의 타겟 중 하나인 유연한 각 프로세스별로 켜고 끌 수 있는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서 컨텍스트 스위칭 그리고 비트 관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은 마이토시스에선 여러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마 노드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토시스에서는 기존에 하나의 포인터를 뒀던 것과 달리 루트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배열로 선언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드웨어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액세스 비트나 더티 비트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토시스에서는 이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액세스 비트나 더티 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레플리카들의 로지컬 오어를 통해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정말 간단합니다. 시스템 전반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가령 TLB 미스레이트를 매번 모니터링을 하다가 미스레이트가 어느 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마이토시스를 켜서 TLB 미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단위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했는데요. 아래 박스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누마 컨트롤에 옵션을 넣어두거나 림 누마에 새로운 API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토시스의 평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지 멀티 소켓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을 워크를 할 때 누마 이펙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마이토시스가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누마 이펙트를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토시스에서는 메모리를 좀 더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사이클을 줄이는데 메모리를 얼마나 더 많이 쓰는지 레플리카를 통해서 레플리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실험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총 4개의 소켓을 사용을 했고 메모리는 충분히 많은 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과 리모트 간의 레이턴시, 밴드위스 차이는 적힌 것과 같습니다. 먼저 멀티소켓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4KB 페이지를 사용을 했을 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MB 라지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리눅스의 트랜스페어런트 휴지 페이지를 켜둔 상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워크로드별로 서브 그래프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는 처음에 살펴본 퍼스트 터치 맨폴리시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M이 붙어 있는 것은 마이토시스를 켰을 때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최적화한 방식이고요. A가 붙어 있는 것, 예를 들어 F-A는 오토누마라고 불리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I는 인터리브 방식입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마이토시스를 켰을 때 페이지 워크를 하는데 걸리는 사이클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전체 사이클도 줄어들었습니다. 2MB 페이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페이지 테이블 워크를 하는데 드는 사이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TLB 커버리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시스템 전반적인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커널이 기본적으로 2메가 페이지가 아닌 4KB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4KB 결국에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태스크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논문에서는 오토노마를 끄고 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프는 역시 A, B, 4KB 페이지와 2MB 라지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LPLD 케이스와 RPILD 케이스, 즉 페이지 테이블이 로컬에 있는 경우, 리모트에 있는 경우를 놓고 볼 것인데요. 초록색 그래프는 우리가 마이토시스를 켰을 때입니다.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이 분명히 리모트 누마 노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컬 누마 노드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마이토시스를 통해 페이지 테이블을 레플리케이션 했고 그로 인해 페이지 테이블 워크에 드는 누마 이펙트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헤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토시스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복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를 써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풋프린트를 늘려가고 그때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 그리고 복제본에 따라서 오버헤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메모리 풋프린트가 큰 경우 1GB 이상인 경우 그리고 요즘 나오는 CPU들이 보통 소켓이 2개 혹은 많아야 4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마이토시스로 인한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풋프린트가 1MB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메모리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데요. 이 이유를 논문에서는 풋프린트가 작더라도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에는 16KB의 하드 미니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16KB는 멀티레벨 페이지 테이블, 즉 4단계 페이지 테이블에서 각 단계별로 최소 1개의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는 할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하드 미니멈 자체가 풋프린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풋프린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토시스로 인한 오버헤드는 커질 수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토시스의 디자인 컨셉 자체가 폴리시를 프로세스별로 유연하게 적용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케이스, 오버헤드가 큰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이토시스를 끄는 것도 더 성능상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토시스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누마 아키텍처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마이토시스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여러 누마 노드에 복제해둠으로써 페이지 테이블 워크에 존재하는 누마 이펙트를 투명하게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